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부룬디에서 한센인들을 섬기는 신인환 신흥남 선교사를 만나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한교총과 한기연의 통합총회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탈북민은 대체로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질서 있는 한국교회를 위한 교회법 세무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피스메이커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부룬디에서 한센인들을 섬기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신인환 선교사 부부인데요. 신 선교사 부부는 2001년 칠레를 시작으로 17년간 한센인 사역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제18회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신인환 신흥남 선교사를 만나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부룬디는 14년간의 내전으로 피난민, 고아와 과부, 그리고 한센인이 많은 나라로 꼽힙니다. 신인환 신흥남 선교사는 2011년부터 부룬디 수도 부줌브라에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무제에서 한센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간암 수술하고 마지막 아프리카 33개 나라 방문 가운데 가장 한센인들이 많고 가장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한센인 병원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신인환 선교사는 2001년 2월 아프리카 선교사로 임명받고 소록도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한센인에게 복음을 전하란 비전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내인 신흥남 선교사는 한센인 치유를 위해 한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신 선교사 부부는 고약한 냄새로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해달라 기도하기도 했다며 이런 작은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며 한센인 사역이 우리 부부의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전했습니다. 마침내 2011년 신 선교사 부부가 부룬디에 세운 월드 조이너스 미션 센터는 한센인들을 위한 의료시설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배당이 됐습니다. 신 선교사 부부는 미션 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학비, 교복, 생활 지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지원, 낙후된 현지 교회를 위한 시공사역 등을 통해 영혼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저들 가정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학교를 못 보내요. 근데 저희가 교복도 사주고 노트도 사주고 작은 것인데 그게 부족하니까 학교를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공급해 줄 때 정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녀들이 학교 갈 수 있다는 거. 신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은 부룬디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며 올해부터는 교회가 없는 3군데 마을에 노방교회를 세워 하루 200명 이상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한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인환 신흥남 선교사 부부. 마지막으로 신 선교사 부부는 누구나 아플 땐 치료받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병원이 지어져 무제 마을 주민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연합이 지난달 28일 합의했던 양기관 통합총회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교총은 12일 통합총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며 내달 6일 한교총회 단독 정기총회를 준비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보류했던 한교총 법인 설립은 다시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한기연도 별도의 정기총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연 관계자는 구티비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통합총회는 어려워졌지만 언제나 통합의 문은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렵게 합의했던 통합총회가 또다시 무산된 데는 총회를 며칠 앞두고 실무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사무총장 등 양기관 직원 승계 문제와 한기연 측 재정 문제를 놓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양기관 총무단은 12일 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좀 더 실무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탈북민들은 대체로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적 차이와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탈북민의 남한 적응 실태를 유남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작년과 올해 북한을 이탈한 주민 87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결과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89.7%가 남한 주민에 대해 친근하다고 답했고 71.2%는 포용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탈북민 10명 중 8명은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7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뒤이어 경제적 문제, 편견과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탈북민들이 대인관계보단 일반적인 사회 가치와 사고방식, 행동 성향 등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또 남한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체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응답자 91.7%는 정부를 제외하곤 교회 등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도움이 가장 크다고 답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31%가 정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25.3%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또 23%는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그 외 가족 권유와 자녀를 이유로 한 탈북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정권 불만과 자유체제 동경 등 정치적 이유가 경제적 이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띕니다. 한편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탈북민은 95.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 실용적 이유는 줄어든 반면 한민족이기에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은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교회법 세무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법 실무자들이 전문성을 갖춰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질서 있는 한국교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국교회 법학회장 서원재 교수는 교회 내 분쟁 상황에서 교회법이 국가법보다 상위에 있어야 하지만 교회 재판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 교수는 교회법과 국가법의 관계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서 교수는 목사의 임직, 교인총회의 소집권과 같은 교회 일에는 교회법이 우선돼야 하며 교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국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등 법률적 분쟁에 대해선 국가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1회 교회법 세무 아카데미엔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틀에 걸쳐 교회와 목회자, 종교인 과세에 관한 법 등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한국 피스메이커가 창립 16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한반도 평화란 변화 기류에 대응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강의를 전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우택 교수는 이제 현실은 남북이 함께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을 이뤄가는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교수는 진정한 평화 통일을 위해선 우리 민족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교수는 그리스도인은 아픈 역사 가운데 용서받은 자이기에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신앙적 고백을 기억해야 한다며 남북한에 쌓인 증오와 원한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2년 설립된 한국 피스메이커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하며 더 나아가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볼까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에 위치한 외대교회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의료 케어를 실천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별도의 의료보험 없이 병원에 방문하면 간단한 진료여도 진료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학생들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대교회는 2011년부터 유학생들을 위한 의료 케어를 진행했는데요. 유학생들도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에서는 진짜 그 의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지원 팀들께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내의 유학생들이 마음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외대교회 섬김이 눈길을 끄는데요. 의료 케어를 통해 교회에 다니게 된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유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로 꼽히죠. 유학생을 향한 외대교회의 사랑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길 바랍니다. 이 곡은 최근에 중형된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에서 래퍼 슈퍼비씨가 BYC와 함께 선보였던 경연 슈퍼비화입니다. BYC는 이 곡을 통해 다시 한번 크리스천임을 드러냈는데요. 가사 함께 들어보시죠. 방금 들은 로맨스 1619 가사는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란 말씀을 생각하며 쓴 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이건 천국에서 내리는 노래, 광야의 고백, 하나님의 피부를 가진 자랑스러운 대한의 기둥이라는 가사도 담겼습니다. BYC는 주말엔 공연 대신 교회에 집중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랩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중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래퍼가 되길 기대합니다. 천여 명의 시민들이 월드비전이 후원하는 아동의 이름과 나이가 적힌 티를 입고 열심히 달립니다.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시민들이 달렸던 이유는 바로 물이 부족해 고통받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월드비전이 빈곤국가 아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걷는 평균 거리인 6km 기부 마라톤을 진행한 건데요.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월드비전 홍보대사인 가수 2PM의 준호 씨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의 미사일 기지 13곳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이들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으로 황해북도 삭간몰에 있는 기지를 소개하며 이곳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3곳은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하루 평균 13명이 술 때문에 숨지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 청소년 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주류 광고에서 광고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을 금지하고 앞으로 지하도나 공항, 자동차 등 교통시설에도 주류 광고를 부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60개 사립유치원이 최근 폐원 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보다 20여 곳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들 유치원은 대부분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교육부는 일부 유치원이 회계 비리 사태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교육계는 앞으로 폐원을 진행하는 살인 유치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때 아닌 나치 문양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 유대인 인권단체 SWC가 방탄소년단에 나치 친위대 문양이 장식된 모자와 깃발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단체가 지적한 나치 문양의 모자는 잡지 촬영 중 멤버 한 명이 착용한 것으로 방탄소년단은 이에 대해 이미 사과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된 깃발은 나치 문양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나치와는 전혀 연관 없는 로고일 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윤화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가 명성교회 세습 1주년을 맞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명성교회가 세습을 철회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용기 있게 결단한다면 명예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김하나 목사가 지금이라도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WCA가 오는 27일 성폭력 없는 교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YWCA는 심각한 수위에 다다른 교회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평신도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가 한국교회가 한미 관계에 끼친 영향을 조명합니다. 오는 22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엔 오일환 전 보훈교육원장, 서강대 윤정란 교수, 안양대 이은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섭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미술교육 지원 사업인 봄 프로젝트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봄 프로젝트는 미술에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들에게 미술교육과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미술에 재능이 있는 9세부터 24세 사이의 발달장애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